교양 있는 우리 아이를 위한 세계 역사 이야기 고대편 제1장 초기 유목민의 생활. 떠돌이 유목민. 너는 어디에서 살며 어디에서 잠을 자니? 매일 밤 같은 자리에서 잠을 자니? 아니면 매주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며 자니? 오래전, 그러니까 약 7,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집을 짓지 않았고 물건을 사러 가게에 가는 일도 없었단다. 그들은 천막이나 동굴 속에서 잠을 자면서 먹을 것을 찾아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녔어. 이런 식으로 살던 고대인들을 유목민이라고 부른단다. 유목민이란 일정한 거처가 없이 떠돌아다니거나 방랑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야. 유목민은 자신의 주변에서 먹을 것을 구했어. 그들은 땅 위에서 주운 식물이나 땅 속에서 파낸 뿌리, 그리고 덤불이나 나무에서 딴 열매를 먹고 살았지. 그들은 그곳에 있는 먹을 것을 모두 먹고 나면 또다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다른 곳으로 옮겨갔단다. 여자와 아이들은 식물의 뿌리를 캐거나 딸기와 같은 열매를 따는 일을 했어. 그 외에 동물의 알이나 야생꿀, 심지어는 도마뱀이나 뱀과 같은 식량을 구하는 일도 했지. 남자들은 창과 활을 이용해 동물을 사냥했어. 강이나 호수 근처에 자리 잡은 유목민은 사냥 대신 낚시를 했을 거야. 유목민이 한 장소에서 오랫동안 사냥을 하면 그곳에 살고 있던 동물들은 모두 도망가. 그러면 유목민은 또 다시 짐을 꾸려 사냥감을 찾아 나서는 거야. 따뜻한 곳에 자리 잡은 유목민은 나무로 틀을 짜고 그 위에 동물 가죽을 덮어 천막을 지어 그 안에 살았어. 그들은 옮겨 다닐 때마다 천막을 가지고 다녔지. 그리고 땅이 바위투성이인 추운 지역에서 살았던 유목민은 동굴을 은신처로 사용하기도 했어. 오늘날 우리는 그 당시 유목민이 동굴벽에 그려놓은 동물 그림을 통해서 그들이 동굴에서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약 7,000년 전 7살 된 유목민 타락은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다. 타락은 따뜻한 날씨를 좋아했다. 야외에서 별을 보며 잠이 들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느 따뜻한 날 아침, 타락은 해가 솟아오를 무렵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날도 밖에서 별을 보며 잠을 잤기 때문에 그녀가 할 일이라고는 깔고 잔 동물 가죽을 걷어서 엄마에게 갖다 주는 일뿐이었다. 타락은 언제나 똑같은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잠옷을 갈아입을 필요도 없었다. 유목민 야영지의 한가운데에는 전날 밤 피워놓았던 불이 아직도 타오르고 있었다. 타락의 삼촌을 비롯한 어른들 몇몇이 밤새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보기 위해 돌아가면서 불침번을 섰다. 밤새 들고양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어른들은 야생 짐승들이 야영지 가까이 어슬렁대지 못하도록 경계했다. 타락의 삼촌은 들고양이가 그들이 사냥하는 사슴들을 멀리 쫓아버렸다고 투덜댔다. 이 말은 당장 오늘 아침에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을 뜻했다. 사냥 나간 사람들이 오늘 사슴을 잡아오지 못하면 유목민은 천막과 가죽을 모두 옮겨서 사냥감이 있는 다른 장소로 옮겨가야 했다. 타락은 엄마가 아침밥으로 준 곡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먹을거리를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매일 아침 타락과 동생은 엄마와 함께 곡식이나 나무 열매를 구하러 나갔다. 그러나 이곳에서 먹을 것을 구한 지도 꽤 오래되어 이미 먹을 만한 풀들은 죄다 먹어버린 상태였다. 얼마 전 타락의 남동생이 바위 틈에서 찾아낸 야생 벌집에 들어있는 꿀도 이미 모조리 긁어 먹어버렸고 기어 올라갈 수 있는 둥지 안에 들어있는 알이란 알도 모두 꺼내 먹었다. 타락과 남동생은 사냥감을 담는 아주 작은 주머니를 메고 먹을 것을 찾아 나섰다. 내가 다시 한번 벌집을 찾아낼 테야. 남동생이 큰 소리를 쳤다. 그러면 다시 맛있는 꿀을 먹을 수 있을 거야. 난 우리 집 최고의 도마뱀 사냥꾼이잖아. 그러니까 너가 벌집을 찾기 전에 내가 먼저 도마뱀을 잡을걸? 타락도 지지 않고 대꾸했다. 그들이 숲을 막 빠져나왔을 때
타락은 자신이 한 말처럼 통나무 틈 속으로 달아나는 도마뱀 한 마리를 발견했다. 그녀가 통나무로 달려들어 휙 뒤집자 그 안에는 도마뱀이 3마리나 들어있었다. 타락은 순식간에 도마뱀들을 붙잡아 주머니 속에 집어넣었다. 도마뱀에서 나오는 고기는 양이 많은 편이 못 되었다. 그런데 타락의 엄마는 훌륭한 요리사였다. 고기 조각들이 뼈에서 떨어져 나올 때까지 물에 푹 끓인 다음 풀과 뿌리를 집어넣어 아주 맛있는 스튜, 고기와 야채를 넣어 끓인 국물 있는 서양 음식을 만들었다. 그리고 엄마는 야영지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맛있는 도마뱀 스튜를 나누어 주었다. 그런데 유목민 야영지로 돌아오는 내내 도마뱀들이 주머니 안에서 꿈틀거렸다. 그걸 보자 타락은 더 허기졌다. 타락은 엄마가 해주는 스튜를 먹을 때까지 도저히 기다릴 수가 없었다. 강가에 정착한 유목민. 유목민이 살기에 가장 좋은 장소 중 하나가 비옥한 초승달이라고 불리는 지역이었단다. 이 지역의 생김새가 마치 초승달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지. 이곳에는 각종 식물과 야생보리, 야생밀이 풍부하게 자라고 있어서 비옥한 땅이라고 불렀단다. 유목민은 비옥한 초승달 지역을 돌아다니며 먹을 것을 넉넉하게 얻을 수 있었어. 그들은 들판에서 풀을 뜯고 있는 동물들을 볼 수 있었고 강에서는 물고기를 잡고 신선한 물을 마실 수 있었지. 먹을 것을 구하기가 쉬웠기 때문에 이곳을 떠났던 유목민도 다시 비옥한 초승달 지역으로 돌아오곤 했단다. 유목민은 곧 먹을 것을 찾아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대신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 정착해 살기 시작했어.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 정착한 유목민은 야생식물이나 나무 열매를 찾아 떠돌아다니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했어. 그리고 그들은 오래지 않아 씨앗이 땅바닥에 떨어지면 새로운 밀과 보리로 자라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 또한 이것들을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여분의 물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지. 강 근처의 땅은 곡식을 키울 수 있을 만큼 물이 충분했지만 강에서 멀리 떨어진 땅은 건조한 날이 많았어. 그래서 처음으로 농사를 짓기 시작한 농부들은 강에서부터 농사 짓는 땅까지 수로를 파는 법을 생각해냈어. 그들은 그런 방법으로 비가 오지 않더라도 농작물에 물을 줄 수 있게 되었단다. 오늘날에는 집 한 채 높이보다 더 높고 소형 트럭 서너 개를 합한 것보다 더 큰 금속 스프링클러, 밭이나 정원 같은 데 세워놓고 자동으로 물을 흩뿌리는 장치를 쓰지. 스프링클러로 호수에서 물을 퍼내어 경작지 전체에 뿌려주는 거야. 그런데 옛날에 살았던 농부들은 더 단순한 장치를 이용해 수로에서 물을 퍼내어 농작지에 물을 댈 수 있었단다. 이 장치를 샷오프라고 해. 샷오프란 물을 논밭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방아두레박의 일종이야. 농부들은 기둥을 세우고 그 꼭대기에 긴 막대기를 세운 뒤 막대의 한쪽 끝에 무거운 것을 달아놓고 다른 쪽 끝에는 가죽 바구니를 매달았어. 그리고 그 바구니를 수로에 담가 물을 채운 뒤 무거운 쪽을 끌어내림으로써 바구니를 들어 올려 물이 농작물에 쏟아지도록 했지. 샷오프는 인간이 생각해낸 최초의 농기구 중 하나야. 농부들은 몇 달 동안 매일같이 농작물을 돌봐야만 했어. 그래서 그들은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천막 대신 한 곳에서 오래 머무르는데 적합한 집을 짓기 시작했지. 집을 짓는데 필요한 재료는 주변에 있는 것들을 모두 사용했어. 강 근처에 살고 있던 농부는 갈대나 햇빛에 잘 말린 진흙벽돌을 이용해 집을 짓기도 했단다. 얼마 되지 않아 농부들은 가까이 모여 사는 게 유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그래야 물이나 경작지를 돌보는 일을 서로 도울 수 있으니 말이야. 이렇게 해서 최초의 마을이 생겨났단다. 농부들은 또한 양이나 염소 같은 동물들을 길들여서 먹을 것을 주고 키운 뒤 고기로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지. 이것이 야생동물을 사냥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쉬웠다. 그래서 길들인 동물들을 가두어 두는 중앙 축사나 목초지 주변으로 마을이 생겨나기 시작했어.
곡식을 재배하고 양이나 염소를 키우는데 성공하는 마을이 생겨났단다. 그들은 곡식이나 양털 또는 동물 가죽을 금속이나 그릇, 나무 등의 물건을 가진 마을로 가져가 교환해서 점점 더 잘 살게 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도둑으로부터 공격을 받거나 강도를 당할까 몹시 두려워하여 마을 주변에 돌로 벽을 쌓기 시작했어. 이것이 최초의 도시란다. 초기의 도시 중에는 예리코, 성서 이름은 여리고라는 도시가 있었어. 예리코는 고대에서 가장 두껍고 튼튼한 벽을 가진 도시였어. 3m 두께의 4m 높이의 돌벽에는 적이 쳐들어오는지 감시할 수 있도록 한쪽에 원형탑을 세워놓기도 했단다. 타락이 도마뱀 3마리를 잡아 요리해 먹었던 그날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타락과 가족은 먹을 것을 찾아 비옥한 초승달 지역으로 옮겨왔다. 이곳은 먹을 수 있는 식물뿌리와 나무 열매가 풍족했다. 삼촌은 말과 작은 사슴 무리를 보고는 사냥감이 많다며 흥분했다. 그러나 타락에게 가장 신나는 일은 커다란 강이 가까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타락은 태어나서 그렇게 큰 강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그녀의 가족은 물론이고 다른 유목민도 작은 무릉덩이나 바위 틈으로 졸졸 흐르는 작은 시냇물을 본 것이 전부였다. 때로는 마실 물조차 부족하곤 했었으니까. 그래서 타락은 수영이라는 것을 해본 적도 사실 목욕이라는 것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 타락은 턱까지 차오르는 물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처음에 타락과 남동생은 물속으로 들어가는 게 겁났다. 그래서 강가에 쭈그리고 앉아 서로에게 물만 튀기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이내 조심스럽게 한 발을 물속으로 들여놓은 뒤 다른 발도 마저 들여놓았다. 타락은 자신이 얼마나 용감한지 동생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그래서 무릎이 잠길 정도까지 물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곧 동생도 뒤따라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동생은 누나에게 마구 물을 끼얹었다. 타락도 질세라 뒤돌아서서 동생의 머리를 물속으로 내리눌렀다. 동생은 깜짝 놀라 소리를 꽥 질렀다. 동생은 물속에 들어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타락과 동생은 아침 내내 강에서 시간을 보냈다. 물에서 나올 때쯤 타락은 동생에게서 전보다 훨씬 더 좋은 냄새가 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날 저녁 식사는 말고기였다. 타락의 삼촌이 저녁을 먹으며 말했다. 강을 따라 좀 더 아래로 내려가니 다른 부족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족은 사냥을 하지 않고 땅에다 씨를 뿌리고 있더군요. 그 부족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도 이곳에다 씨를 뿌리면 곡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라면 먹을 것을 구하러 새로운 땅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 얼마 동안 이곳에 머물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타락은 동생을 보고 씩 웃었다. 타락도 강 옆에서 살고 싶었기 때문이다. 매일 먹을 것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이 좋았고 도마뱀 대신 말고기를 먹을 수 있어서 좋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강에서 수영할 수 있다는 것이 마음에 들었다.